안녕하세요. 셀프보험 처리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30일에 발표되고 10월 11일부터 개선된 대차료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의 부족한 부분들은 금융감독원의 추가적인 질문을 직접하여 답변받았는데 그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선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SUV가 증가하고 배기량을 다운사이징한 차량들도 늘고 있어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현재는 배기량 중심의 렌트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의 소비자의 권익 제고라는 말이 렌트비는 렌트회사와 보험사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개선되면 렌트비가 적어 렌트해주길 기피했던 차종들의 경우에도 분쟁이 해소되어 렌트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SUV가 21년 세단 판매량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GV80의 경우 30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봐도 SUV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거의 없으며 SUV 또한 사고 차량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렌트의 경우 그동안 불확실한 기준의 지급으로 렌트 업체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심각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대차료 지급 기준이 개선되어 분쟁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은 처음 나왔을 때 배기량이 없는 차종이다 보니 렌트 기준이 없어 보험사는 최저 요금을 지급하고 렌트 업체에서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분쟁이 심각하였습니다. 20년 11월이 되어서야 전기차의 모터 출력 기준으로 렌트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개선되었는데 22년 10월 현재에는 그때보다 전기 차량들이 훨씬 출력도 향상되고 좋은 차량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테슬라의 모델 X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기존의 기준은 220kW 모터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대형 차량 최저 요금인 배기량 2200cc 차량의 금액으로 렌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년 11월에 개선되었을 때만 해도 220kW를 넘는 차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타이칸의 경우 모터 출력 560kW, 테슬라 모델 X의 경우에는 895kW까지 모터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차량들의 차값은 모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차량이므로 불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390kW 이상의 경우 3300cc급의 렌트가 이용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분쟁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수혜의 차량이 예시로도 명시해 놓은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임으로써 기존의 경우에는 아반떼급 요금으로 렌트비가 지급됐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아반떼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차주들은 당연히 아반떼를 렌트받을 생각이 없고 렌트회사는 좋은 차량을 빌려줘도 보험사의 아반떼 요금을 지급받다 보니 분쟁도 많고 기피하는 차종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차량으로는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경우에도 배기량이 1600cc 미만임으로써 같은 SUV를 받아도 코나 셀토스 정도로 금액이 지급되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차종의 경우 배터리 용량을 감안하여 동일 차종 휘발유나 디젤 차량의 기준을 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K8 하이브리드의 경우 K8 가솔린 2.5를 한도로 바뀌었으며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경우도 디젤 2.2를 한도로 변경되어 하이브리드 차주들과 렌트카 업체, 보험사 모두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란 날로 높아지는 유가와 환경 규제로 인해 엔진의 배기량은 줄었으나 출력은 더 향상된 차량들을 말합니다. 주로 터보차저 엔진의 차량들로서 다운사이징의 대표적인 예로는 벤츠 C63이 있습니다. C63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배기량은 감소하였으나 출력은 계속 증가하여 최근에는 2000cc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까지 탑재하여 최대 680마력까지 출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터보 차량의 경우 일반 자연흡기 차량보다 대체적으로 금액이 비싸고 출력도 더 높지만 배기량 기준의 렌트에서는 낮은 급의 렌트를 받게 되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다운사이징 차량의 경우 동일한 차량의 일반 엔진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대차료 기준을 적용 시 다운사이징은 SM6가 최대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SM6 1.3 터보의 경우에 기존에는 아반떼 기준의 렌트였으나 변경되어 소나타급의 차량들을 부담없이 렌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시의 K5, 그 외에도 소나타, 코나, 셀토스, XM3 차종 등이 다운사이징 개정된 부분으로 인하여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UV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SUV 렌트 기준 자체가 없이 세단 요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분쟁이 심화되어 SUV 렌트 기준이 별도로 개설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SUV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SUV 렌트를 이용하였을 때만 적용이 되었고 세단을 이용하였을 때는 세단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충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SUV 차량들이 증가하였으나 사고 시 SUV 렌트는 부족하여 세단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단이 SUV보다 요금이 적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타페 2.0이 사고가 났을 때 렌트 업체에서 빌려줄 차가 그랜저밖에 없어서 그랜저를 빌려주면 적어도 산타페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렌트 나간 차량이 세단 차량이므로 소나타 2.0의 요금으로 지급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어 세단이 렌트가 나가더라도 상위의 차량이 렌트가 나갔을 때는 SUV 기준을 한도로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티볼리의 경우 기존의 경우에는 세단 차량 렌트 시 아반떼 기준의 렌트비가 지급되어 렌트업체에서도 돈이 안되는 대표적인 차량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1.6 SUV 차량 렌트비가 한도로 변경되어 2.0 세단 차량들 렌트 시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청구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티볼리 차주들도 렌트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쟁이 우려되는 부족한 부분 몇 가지를 금감원에 질문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시에 없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재 2.4 엔진에 추가로 모터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K8 하이브리드 1.6의 경우 2.5 렌트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현재 2.4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K8 하이브리드보다 높은 배기량이므로 그랜저의 2.5, 3.3, 3.5 중 어떤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렌트 시에는 K8과 동일한 2.5 차량을 한도로 대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K8 하이브리드의 경우 사고 차량이 1.6일 때 렌트는 2.5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내용 연수에 대한 부분이 2.0 미만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지 2.0 이상인 8년을 적용하는지를 문의하였고 답변은 사고 차량 기준으로 하여 5년 기준 적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처음 출시 때부터 렌트 기준에 대해 보험사와 분쟁 차량으로 유명한 BMW i8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준이 신설되었으나 i8의 경우 동일한 차량에 자연흡기 엔진 등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금융감독원의 i8 경우 사고 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 적용이며 보험사와 처리 중 문제 시에는 민원을 제기하며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i8 차량의 경우 마력이 370마력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에 맞게 배기량 3.3 차량이라든지 대략적인 기준 정도만 제시해줬더라도 분쟁이 사라졌을 텐데 결국 보험사와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민원 제기 방법을 제시해주는 답변은 소비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사이징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 같은 차종 자연흡기 엔진의 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만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2.0의 다운사이징의 엔진을 탑재하여 같은 2.0이지만 배기량은 천차만별의 차량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곧 국내에도 정식 출시될 W206 벤츠 C클래스의 경우
디젤 모델부터 최상위 C63까지 모두 2.0의 엔진이지만 출력은 163마력부터 680마력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차값도 몇 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번 개정된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둘 다 동일한 소나타 2.0이 적용되는데 다가올 다운사이징의 시대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기준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 개정된 대차료 지급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차료 기준과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고 이번 영상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추가되면 댓글이나 영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